안녕하세요. 테크크리에이터 뚜꾸란지 PD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모바일 통신 전시회인 MWC2022 개막에 맞춰서 샤오미의 서브 브랜드인 포코가 포코 X4 프로 5G를 2월 28일 발표했습니다. 포코 X4 프로 5G는 새로운 스마트폰처럼 발표를 하긴 했는데 샤오미가 이전에 발표했던 레드미 노트 11 프로 5G를 리브랜딩하면서 후면 디자인과 선택 가능한 용량 옵션에 약간의 변화만 준 제품이에요. 저는 이 녀석을 공식 발표 전에 미리 받아서 사용해보고 있는데 직구를 통해서만 들여올 수 있는 제품이라서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조금 멀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 이런 제품이 나와 있다는 정도의 흐름을 확인하는 정도로 이 영상을 보시면 시간이 아깝지는 않을 거예요. 포코 X4 프로 5G의 주요 스펙을 레드미 노트 11 프로 5G와 함께 살펴보면 물리적으로 같은 스마트폰이라고 해도 될 정도인데 레드미 노트 11 프로 5G가 어떤 스마트폰인지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절대적으로 포코 X4 프로 5G가 어떤 스마트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포코 X4 프로는 6GB 램 모델이 $269 하나 약 33만원이고 8GB 램 모델이 $319 하나 약 39만원입니다. 혹시 직구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얼리버드 할인 혜택을 이용해서 공식 출시 가격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들여올 수 있을 거예요. 박스는 포코의 브랜드 컬러인 노란색이 검은색 바탕에 글씨로 들어가 있고 열어보면 전체가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모습을 드러내는 작은 상자에는 유심 트레이 핀, 젤리 케이스와 보호 필름, 각종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 본체와 그 아래에 67W 충전이 가능한 어댑터와 USB A to C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포코 X4 프로는 레이저 블랙, 포코 옐로우, 레이저 블루 세 가지 색상이 있는데 저는 레이저 블랙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면을 보면 카메라 섬이 상단을 가득 채우고 있는 독특한 형태로 실질적으로 카메라는 상단 좌층에 몰려 있고 오른쪽에는 포코 로고와 108MP 등의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 귀퉁이를 중심으로 빛을 받는 방향에 따라서 조명을 비추는 것과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디자인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포코 X4 프로를 돌려가면서 보면 앞뒤 모서리 측면은 플랫이고 귀퉁이는 둥근 형태로 되어 있어서 아이폰의 깻잎통 디자인이 언뜻 생각나기도 합니다. 측면은 오른쪽에 볼륨 조절 버튼과 지문이 센서를 포함한 전원 버튼이 있고 왼쪽은 깔끔하게 아무것도 없어요. 상단에는 3.5mm 오디오 잭, 스피커, 마이크, 적외선 센서가 있고 하단에는 스피커, 마이크, USB-C 포트, 마이크로 SD카드 슬롯이 있는 유심 트레이가 있습니다. 포코 X4 프로를 돌려서 디스플레이에 있는 정면을 보면 전체적으로 베젤이 얇지는 않은데 좌우와 상단은 상대적으로 얇은 편이고 하단은 조금 두껍게 느껴져요. 중보급형 가격대에서는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크기는 가로 76.1mm, 세로 164.2mm, 두께 8.1mm인데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위해서 왼쪽에 갤럭시 S22와 아이폰 13 프로, 오른쪽에 갤럭시 S22 울트라를 가져와서 함께 보고 있어요. 이 녀석을 들어서 한 손에 잡아보면 비교적 큰 편이기도 하고 모서리가 플랫이라서 그립감이 좋지는 않습니다. 무게는 저울에 올려보면 206g이 나오는데 200g이 넘어가니까 절대적으로 무겁다고 느낄 수 있는데 6.67인치 스마트폰임을 감안하면 나쁘지는 않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어요. 포코 X4 프로는 후면이 플라스틱이 아닌 유리라서 기본적인 내구성을 갖추고 있고 생활 방수 수준인 IP53 등급도 가지고 있습니다. 포코 X4 프로의 디스플레이는 FHD 플러스 해상도와 12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6.67인치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이 스마트폰의 가격대를 생각하면 스펙적으로 상당히 훌륭하고 실사용감에도 품질이 제법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비를 이용해서 색 재현율을 측정해보면 sRGB 100%, P3 96%로 우수한 결과가 나오고 조명이 있는 실ring형에서 최대함의 밝기는 100% 설정해서 539니트로 어둡지 않고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수치입니다. 슈퍼 아몰레드가 OLED 디스플레이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품질이 떨어지긴 하지만 영상을 보는 등 일반적인 상황에서 가격까지 고려하면 불만 없이 잘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은 돼요. 디스플레이에서 퍼포먼스는 6나노 공정의 스냅드래곤 695 5G의 성능이 그럭저럭 쓸만합니다. 벤치마크 긱벤치5를 돌려보면 싱글코어 690점, 멀티코어 2070점이 나오고 3D마크 와일드라이프는 1208점이 나와요. 중급형 스마트폰 라인업에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점수대로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를 1시간 이상 해보면 프레임 속도 아주 높음, 그래픽 품질 울트라로 그럭저럭 잘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 그래픽 설정 시에 그래픽 품질 울트라에서는 프레임 속도가 아주 높음, 프레임 속도를 최대로 높이면 그래픽 품질이 라이트만 가능하게 설정 제한이 걸려 있어요. 성능이 매우 높은 것은 아니지만 성능 유지가 잘 되는지 확인해보면 CPU 스로틀링 테스트에서는 안정적이지 못하고 다소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85%의 안정성을 기록하는데 높은 퍼포먼스가 아닌 중보급형에서는 아쉬운 수준입니다. 그리고 GPU의 성능 유지 확인을 위한 3D마크 와일드라이프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99.4%의 안정성으로 성능 유지가 잘 돼요.
CPU 스로틀링 테스트 간의 발열 체크도 해봤는데 최고 온도가 전면이 33도대, 후면이 32도대로 최고 부하를 받는 상태에서도 충분히 낮은 수준입니다. 발열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AP에 이어서 램과 저장 용량도 체크를 해보면 6GB 램에 128GB 저장 용량 또는 8GB 램에 256GB 저장 용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장 메모리 카드 슬롯이 있어서 최대 1TB까지 확장이 가능하고 제가 리뷰에 사용한 녀석은 6GB 램 제품입니다. AP가 가격만큼의 성능을 보여주고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만족스러운 것에 비해서 카메라는 삼성의 아이소셀 HM2 이미지 센서를 사용하고 1억 800만원소를 지원하는 것을 감안하면 다소 많이 아쉽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중보급형 라인업에 있는 제품이니까 이 정도면 제법 볼만하고 쓸만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탑재한 하드웨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느낌이 지네요. 그리고 메인 광각은 그럭저럭 쓸만하다고 하더라도 초광각이나 접사는 그냥 트리플 렌즈 구색을 갖추기 위해 탑재해뒀다 정도입니다. 사진은 그나마 메인 광각 사용 시에 쓸만하기도 하지만 영상은 FHD 해상도밖에 촬영이 되지 않고 촬영해보면 품질이 썩 훌륭하지 않아서 손이 가지 않습니다. 후면에 이어서 전면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도 보고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 쓸만한가? 라는 느낌을 받을지도 모르겠는데 품질이 썩 좋지는 않아요. 카메라 성능을 스마트폰 가격까지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메인 광각 사진 촬영에 한해서는 제법 쓸만하지만 그 외 다른 요소들은 껍데기만 있다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카메라의 배터리는 5000mAh를 탑재하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간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용량이고 실사용간에 배터리 광탈 현상 없고 괜찮습니다. 충전은 무선은 지원 안하고 유선은 67W까지 지원해요. 오디오는 3.5mm 포트가 있다는 것이 유선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고 스테레오 스피커는 이 스마트폰의 가격대와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봐도 평균 이상은 됩니다. 음악을 듣고 있으면 소리가 괜찮아요? 샤오미 스마트폰은 안드로이드 기반의 MIUI를 사용합니다. 삼성에 원 UI가 있다면 샤오미에는 MIUI가 있는데 안드로이드 사용자라면 바로 적응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iOS의 냄새가 나는 부분도 있는데 상단부에 오른쪽을 내리면 설정창이 나오고 왼쪽을 내리면 알림창이 나오는 부분이 똑같거든요. 아무튼 포코 X4 프로 5G는 안드로이드 11 기반의 MIUI 13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않은 그 밖의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센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들은 다 갖추고 있고 측면에 있는 보안을 위한 지문인식 센서는 비교적 빠르게 잘 작동합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5, 블루투스 5.1, NFC를 지원해요. 샤오미의 서브 브랜드 스마트폰 포코 X4 프로 5G 어떻게 보셨나요? 레드미 노트 11 프로 5G의 리브랜딩 제품이라서 흥미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가격을 더 낮게 가지고 나와서 조금은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생길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직구를 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고 VoLTE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직접 OMD 등록을 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추천드릴 수는 없어요. 혹시나 포코 X4 프로 5G에 대한 궁금한 점이 남아있다면 고정 댓글에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꿀청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